라떼 이즈 홀스 막 이러면서 라떼 안녕하세요, 타미스 뉴스의 탐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 방사선 뉴스 지도에 따르면은 한국에서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떡하지? 한국이 방사선으로 오염됐어? 이런 걱정 드시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걱정 그냥 확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들 서울에서 방사선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뭔가 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로 인해서 이런 방사선들이 생겨서 이런 방사선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원전에 빠져나간 다음에 그 방사선들이 이렇게 폭폭폭폭 날아가가지고 서울을 이렇게 탁 점령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말이죠, 원전에서 나온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러한 방사선이 아니라 자연계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연 방사선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죠,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도 방사선이 계속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랄로 형님 아세요? 랄로 형님? 성은 오스트, 이름은 랄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형님인데요. 제가 랄로 형님께 얼마 전에 DM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랄로 형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방사선은 뭐 나 때부터 존재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랄로 형님이 조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어봤는데 랄로 형님이 좀 사람들이 방사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라떼 이즈 홀스, 방사선이 저 디폴트 막 이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참고로 랄로 형님은 그 서구 문명에서 오신 형님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영어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방사선과 오염을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기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랄로 형이 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뭔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닐까? 사람들이 걱정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좀 걱정하지 않게끔 너가 같이 좀 알아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오늘 이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먼저 가장 간단하게 해보면은 예로부터 존재해왔던 이 방사선 있잖아요. 이 방사선 중에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현재 서울에도 있고 한국 전역에 펼쳐져 있는 이 친구들은요, 미지근한 방사선입니다. 미지근한 방사선. 제가 방금 미지근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보통 물에 쓰잖아요. 근데 제가 왜 방사선을 미지근하다고 표현을 했는지는 이제 한번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해요. 제가 샤워를 합니다. 샤워. 이렇게 물 쭉 나오고 물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샤워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꼭지를 열고 그 다음 이걸 돌린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봐요. 손가락 넣어보면서 아, 지금 들어가도 되나 했다가 근데 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잘못 들어가면 아 뜨거워 이러면서 막 엄청 뜨거워 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몸에 화상 입고 그러잖아요. 한편 저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은 요 정도?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냥 샤워를 하겠죠. 조용히 덤덤하게. 딱 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연 방사선이 미지근 방사선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요 정도? 딱 그 정도로요. 이게 사실 완전 그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도 이해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들이 미지근 방사선이 아니라 아뜨거 방사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서울인데,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아뜨거 방사선이 창궐한 서울. 뜨거. 안녕하세요, 타미스 뉴스의 타미입니다. 현재 서울에 아뜨거 방사선이 창궐해서 정말 뜨거워 죽겠습니다. 제가 이 옷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여기서 생활도 못하겠어요. 아주. 아무튼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선이 만약에
미지근 방사선이 아니라 아뜨거 방사선이었다면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가기조차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너무 객관적인 사실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라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그 방사선 쪽에서는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건 위험해, 이건 위험하지 않아 하는 이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이 가이드라인을 저희에게 제시해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방사선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면은 방사선이 저희 인체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은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지 우리 근육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분들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연구들을 통해 정확한 수치들을 도출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수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방사선이 실제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연 방사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미지근한 방사선 있죠. 그 미지근한 방사선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1년에 암 발병률을 10,000분의 1 정도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구상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방사선이 이 자연 방사선인데 그것의 영향이 이 암 발병률에 10,000분의 1 정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10,0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선택적으로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살아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리스크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방금 미지근 방사선에 대한 영향이 10,00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원전 근처에서 나오는 원전에 의한 방사선은 100,000분의 1, 아니 100,000분의 1입니다. 100,000분의 1이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고 생각보다 원전이 어느 정도 안전한다는 것도 아실 수 있으시겠죠? 뭔가 자연 방사선이 콸콸콸 미지근 방사선이었다면은 원전에 의한 방사선은 이제 졸졸졸 미지근 방사선, 이 정도 느낌으로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 방사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연에는 원래부터 방사선이 존재해왔다. 그러니까 방사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오염됐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원래 존재해왔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옳다. 둘째, 아뜨거 방사선이 아니라 미지근 방사선이다. 무서워하지 말자. 해봤자 1년에 10,000분의 1이다.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타미스 뉴스의 탐이었습니다. 바이바이.